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전국체전이 오늘로 나흘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전국체전이 열리고 있는 익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예술문화대제전 막도 올랐습니다. 네, 전국 단위의 예술 경연으로 치러지는 이번 예술대제전은 이 신인 예술가를 찾기 위해서 이 문체부와 한국예총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부터 전국 각지의 예술인 5천여 명이 참여해서 치열한 경연을 치렀다고 합니다. 네, 본선은 오늘부터 17일까지 이어지고요. 올해는 국악인들의 열띤 경연에도 함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화예 전시회나 전통 궁중 복식쇼 같은 볼거리도 다양하게 마련이 되니까요. 전국체전에서 함께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첫 소식에서는 집에 대한 남다른 꿈을 키워가는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자에서는 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네, 샵 1991번으로 받아보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소품이나 식물도 사진과 함께 자랑을 해주시고요. 또 나만의 인테리어 팁이 있으시면 함께 공유도 해주시죠. 네, 또 집에 얽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말 이렇게까지 고생했다. 이런 에피소드 있어도 좋고요. 또 나는 미래에 이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도 좋습니다.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첫 소식은 집에 대한 사랑이 유독 유별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람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동네지기 하루 함께 해보시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의식주 중 하나인 공간. 하지만 언젠가부터 공간에 대해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공간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고은설 씨를 소개합니다.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가득한 곳. 이곳에는 조금 특별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건 레미탈이라고 시멘트랑 모래가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 안에까지 팍팍 넣어갖고 이렇게 올려야 돼. 부러진 상다리와 삽자루, 버려진 나무까지는 오늘 아이들의 손에서 멋진 작품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제 만들고 있어요. 재밌어요. 딴 데서는 할 수 없는 거니까. 입구에 떡하니 자리한 철봉 때문에 철봉집이라 불리는 이곳에선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은설 씨를 통해 기획됐죠. 흙을 만지고 나무를 만지고 그리고 계절감을 느끼는 그런 마당에서 뛰어노는 게 아이들의 그 감수성을 굉장히 발달시키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기억이 커서도 타지에 나가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겪어도 뭔가 마음의 중심에 그 강인한 어떤 에너지로 자랄 수 있다고 저는 굉장히 잘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가을비가 촉촉히 내리는 날,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 수평 아니어도 돼. 얘가 경사 저도 그 각도나 이런 거 다 체크하니까. 2281. 여기 기둥 포함하지 말고. 기둥과 기둥 사이. 여기는 70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때는 이제 전방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짐을 다 빼고 나니까 거의 폐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을 다시금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면 좋겠다 생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 주거의 중심지로 북적북적한 사람들의 소리로 채워졌던 공간. 하지만 하나 둘 사람들이 사라지며 기억으로만 간직되고 있습니다. 뭔가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너무나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선택의 폭이 너무 좁아진다는 거. 제가 전주에서 굉장히 품이 넓은 곳에서 살다가 이제 대학을 인천으로 가면서 인천에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놀랬던 게 반지하방이라는 게 있다라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방음도 안 되고 사생활도 없고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
피폐해지는 그런 자신을 봤던 거죠. 그렇게 자신에게 넉넉한 품을 내어줬던 고향 전주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됐죠. 벌이 안 잤어. 꽃으로 가라. 꽃이 있으니까 벌이 찾아들고 나무가 있으니까 새가 찾아들고. 가을빛으로 물든 감은 사람의 손을 기다립니다. 골목 구석구석 보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여기 골목 안집에 산 애기 엄마. 이거는 민들레 아니에요? 아니요. 뭐예요? 꼬들빼기, 꼬들. 와, 여기도 심으셨어. 좀 어지러져 있고 되게. 근데 언제 다 또 치웠지. 이 할매하고 나하고 그냥 같이 한 게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지금 허물어진 상태인데 땅을 놀리지 않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그래서 여기 다 치우고 하셔가지고 뭐 심고 하셨는데, 안 그랬으면 여기 완전 쓰레기장이 됐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손들이 좀 계속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게 귀한 손. 예전에는 이렇게 뭐 기린봉도 있고 이렇게 산맥이 있으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선, 뭔가 툭 끊기거나 잘리거나 이러지 않았던 자연스러웠던 이런 선을 활용을 해서 뭐 산성도 만들고 집도 그렇게 짓고 이런 지혜들이 되게 응축되어 있는 게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다 밀고 그 집안 다 이렇게 닫고 새롭게 이제 지형을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떠나기 전과 돌아온 지금 너무나도 달라진 공간 전주가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동네마다 격차들이 많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그런지 저층 주거지 오래된 동네 이런 데는 못 사는 동네, 아파트 고층 뭐 빌딩 이런 데는 잘 사는 동네, 그런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빈집이 늘어가는 동네에 다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느리고 사람 없는 데만 가고 돈이 안 되는 것만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동네 안에서 내가 살고자 하는 것들 지향하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녀의 유별난 꿈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 때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고마운 분들이죠. 아까 가보고 정말 짐이 이제 다 빠졌거든요. 상상이 가실까요? 뒷부분 철거할 때 고제 나오는 거 없어요? 그 고제도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긴 했었죠. 건축적인 도시재생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뭐 대표님도 그렇지만 곳곳에 조그마한 건물들을 바꿔가는 게 저희는 건축적인 도시재생이라고 봐요. 거기서 더 많은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이렇게 배운 게 있어서 그랬는지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보이고 전주에 살면서 몰랐던 것들이 나갔다 오니까 다시 새롭게 봐지더라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건축 언저리에 있는 문화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또 만지고 뭐 고치고 이렇게 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돌 깔았네요? 네. 그리고 텃밭도 있어. 이렇게 하셨네. 또 이런 재미. 그리고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땅,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은설 씨는 든든한 멘토뿐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이해해주는 친구도 만났습니다.
지난해 고향집으로 돌아온 민경 씨도 그중 하나인데요. 그녀는 공간에 대한 은설 씨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죠. 그렇게 오래된 집을 그냥 부시고 새로 지어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존해가면서 그때 그 튼튼한 건축물을 의미 없이 죽이지 않고 살려서 하신다는 그 얘기 블로그의 내용을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든든하죠. 더 뭉쳤으면 좋겠어요. 꿈 많은 동네지기 은설 씨의 바쁜 하루는 저녁에도 계속됩니다. 저는 이런 저층 주거지에 대한 이런 생각이 좀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각자 주인이 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서울 경기권에 몰려있는 사람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지역은 재생될 수가 없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에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 공간을 매입해서 이제 동네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활동가들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저로 시작해서 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로 시작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계속 그런 그 에너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싶어가지고 조력자를 찾는 프로젝트예요. 은설 씨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젠 혼자가 아닌데요. 그녀가 사람들과 함께 꿈꾸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이런 모습들이 나는 이제는 집이 정말 문화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처로 인식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살 공간, 지역 이런 곳들을 만나고 가꾸고, 그래서 여기는 진짜 살고 싶은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을이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싶은 공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공간,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공간. 오늘도 그녀가 꿈꾸고 만들어갈 공간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네, 꽃이 있으니까 벌이 찾아오고 나무가 있으니까 새가 찾아든다는 이 이야기가 당연한 것 같지만 뭔가 영상과 함께 보니까 마음에 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꽃과 나무가 있는 곳에 사람도 하나둘씩 모여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꿈꾸는 동네지기 은설 씨의 바람대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공간들이 정말 하나둘씩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생방송 뷰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 샵 199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야기 문자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룸에 살았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파티션을 한번 해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새 거 안 사고 그냥 중고로 이렇게 책장 같은 거 한 2, 3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이 원룸에다가 그거 그냥 가운데다가 그냥 놓기만 해도 방 분위기가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파티션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유인 씨는 집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네. 보통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침대 머리맡에 인형을 두거든요. 이 무서운 꿈을 꾸면 밤새 그 인형이 일어나서 악당을 무찔러준다고 믿는 그런 이유가 있대요. 이렇게 나만의 힐링 장소, 침대방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요. 아니면 어릴 적 살던 집과 관련된 추억들, 또 시골 할머니 댁과 얽힌 추억들 있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네, 문자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골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광주의 한 마을 할머님들이 이 특별한 취미 활동에 푹 빠지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취미 활동인지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오곡백가 익어가는 풍요의 땅. 500년 역사를 지닌 이 마을이 요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해서 찾아갔습니다. 쌍봉리! 여기다. 여러분, 이 한적한 시골 마을에 왜 카메라를 들고 서 있냐고요? 아니 글쎄 이 쌍봉리에 이 카메라로 신세계가 열렸다지 뭡니까? 여러분, 저와 함께 쌍봉리 신세계 찾으러 가보지 않으시겠어요? 신세계, 좋아. 농촌 마을에 불어온 활기 넘치는 신세계 속으로 고고고! 아니 근데
우선 카메라를 들고 찾아오긴 찾아왔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어디로 가서 물어보지? 쌍봉리 회관. 이거 마을회관 아니에요? 여기 가야겠다. 안녕하세요. 야, 여기 다 모여 계시네. 또 앉아가지고 다 커피 한잔하고 계시네. 예. 아니 근데 오다 보니까요 마을이 진짜 예뻐요. 경주였고 마을 공기 좋고 얼마나 좋은 데인데요. 그러니까요. 앞에 이렇게 시내가 또 졸졸졸 흐르고 말이에요. 마을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마을 쌍봉에서 인물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슨 인물이요? 병자호란 때 진주산성에서 삼형제가 전사한 그 김해깁시 충신각이 입구에 있고 일제강점기 때 이곳 선비들이 의병 활동을 해서 그 의병 활동 그 쌍성응원소라고 그 터가 있어. 네. 아니 그런데 왜 쌍봉리에 이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라 했을까요? 우리 쌍봉 노인 양반들이 카메라를 배우고 있어요. 예, 이제 자기도 또 촬영도 하고 그러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메라 꼭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시골 어르신들이 카메라를 배우고 있다고요? 못한 게 없어요. 이거 어려운데. 네, 못한 게 없어요. 가서 한번 한번 봐요. 별별 다 해요. 그래 그냥 어떻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한 200m 이상 가면 아마 또 여자 노인이 또 계실 겁니다. 방송 한번 해주시나? 방송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방송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쌍봉리 여자 노인 카메라 배우고 계신 분은 여자 노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쌍봉마을의 신세계가 시작된다는 카메라 수업 현장으로 달려가 봤습니다. 여기 맞나보다. 이거 할머니들의 필수 아이템. 이 질서정연하게 이거 주차되어 있는 것 좀 보세요. 귀여우셔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어머 이게 다 뭐야? 야, 누가 여기다가 MBC를 옮겨놨어. 와, 우리 할머니도 여기 마을회관이에요. 방송국이에요. 아주 뉴스에 마이크에 카메라에 컴퓨터에 야 여기 최첨단 기술력 다 모아놨네. 방송 장비 들으며 뉴스 진행석까지 갖춘 쌍봉리 스튜디오. 오늘 뭐 배우시는 거예요? 미디어 교육. 우리가 날마다 일주일에 2번씩 한 뒤에 한 번씩 해가지고 우리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 할머니들 미디어 교육 받으시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이들이 받는 건데 우리 어르신들이 받다니까 와 눈이 번쩍 뜨이네. 아니 그러면 뭐 배우시는 거예요? 어떤 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과정을 얘기도 하고 또 사진 촬영도 하고 우리 고추도 키우고 깨도 키우고 여러 가지 가꾸고 있는 그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야, 우리 할머니들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본인의 이야기를 담고 계신다니. 야, 이거 진짜 뉴스네요, 뉴스. 이거는 진짜 속보네. 여러 차례 미디어 교육을 통해 진행해온 마을 농촌 뉴스 만들기 프로젝트. 쌍봉리 뉴스거리들을 정리한 기사 원고를 놓고 아나운서로 변신한 할머니들이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서 바짝 긴장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순군 2학년 쌍봉리 마을 뉴스 아나운서 박정자입니다. 자, 인사하고 한 장, 다음 장 넘길 때는 또 끊고 다 준비가 되신 거 보고 다시 하고 할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쌍봉 마을 회관에서는 매주 월수금 모여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쌍봉리 점심 시간을 확인하려 가보시죠. 준비한 뉴스는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이번엔 카메라 기자들이 현장에 나설 차례. 아프시다.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네, 이 할머님들은 저희가 가벼운 사진기를 드리고, 자, 허리가 조금 좋으신 분들은 이 카메라를 드릴 거예요. 나가서 풍경도 찍으실게요. 할머니. 고령의 할머니들이라 카메라의 무게가 걱정이 되지만 카메라 기자 되길 마다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나왔어?
손에 익지 않은 기계라 조작하기가 많이 버거우실 텐데 그래도 앵글 속에 예쁘게 담아보겠다는 열의만큼은 전문 기자 못지 않았습니다. quick김치. 오늘 한 장 건지겠어. 인생샷 건지겠어. 우리 할머니들이 카메라 받자마자 열정이 대단합니다. 손에 쥐자마자 지금 막 찍고 계세요. 야, 대단해. 좀 배우세요, 감독님. 좀 배워, 이런 열정. 그 열정을 앞세워 카메라에 담아낼 피사체들은 수십 년 정을 쌓으며 살아온 마을의 풍경입니다. 촬영 산미경에 빠진 할머니들, 찍을 것은 많고 의욕은 넘치는데 곳곳에서 카메라가 말썽입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뭔 각도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뭘 찍으시는 거예요? 안 보여. 뭘 찍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보여. 저기 지하집도 찍고 뭐도 찍고 그렇지라고. 근데 안 보여. 안 보여? 요것이 안 보여. 그 각도가 요렇게 배인구나. 요러고 배요. 달고 씨알 굵은 대추도 쌍봉리의 자랑거리 카메라에 담고 싶으셨대요. 맛있어. 할머니 찍어주셔야지, 저를 이렇게. 저를 찍으라고? 저를 찍어주셔야죠. 그냥 입에 딱 들어가야지. 대추 CF 찍어야겠네. 먹어야. 누르셨어요? 할머니가 딱 한번. 할머니가 레디 큐 해주세요. 레디 큐. 맛있다. 화순 짱봉의 대추가 사르르르르 녹아요. 진짜요. 대추가 대박. 좋아. 잘 찍혔어요? 멋있게 찍었네. 좋네. 우리 어머님의 촬영 포인트는 뭐였어요? 당산 할머니. 당산 할머니. 해마도 매구치고 음식에서 당산이 모셔. 당산 할머니. 그러면은 이 마을의 수호신 같은 이 존재를 안 찍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 찍어드려야지. 찍어진 거 안 찍어진 거 모르겠네. 20초 있다가 손가락을 딱 대셔. 자, 한 번 더 누르시고 한 번 이렇게 할머니가 쭉 돌려보세요. 자, 누르고 시작. 근데 모르겠네. 그리고 한마디 소원을 비셔. 할머니 목소리 입주셔가지고 방산나무의 소원을 비셔. 우리 당산 할머니, 저는 다른 소원은 없어요. 우리 아들 형제 어쨌든지 앞질 밟혀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음까지 담아서 영상을 찍으셨으니 소원 들어줄 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 오늘 멋진 그림 하나 나오겠는데. 진짜 최고다. 나이와 지역을 떠나 내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통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신세계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촌마을 주민들은 도시 지역인 주민들보다 이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농촌마을 주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해서 일단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을의 주제라든지 소재라든지 또 농작물 같은 거를 직접 방송 장비를 통해서 제작을 해봄으로써 도시와는 또 다른 교육의 효과라든지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여곡절 끝에 촬영을 마치고 촬영본 감상회가 열렸습니다. 실물보다 더 나은 인물평도 이어지고 더듬더듬 NG 장면도 재미진 시간. 이 좋은 세상을 왜 이제 알았을꼬 아쉬워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니들이 카메라 하면은 사실 찍히기만 해봤지 찍는 게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처음에 반응이 어떠셨어요?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자기 집을 좀 사진으로나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아주 적극적이셨던 것 같아요. 우리 또 강사님이 보기에는 우리 할머니들 실력이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셔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꾸준히 하시면 아마도 정말 영화나 드라마를 직접 찍지 않으실까. 바람이신 거죠? 네, 바람. 그 바람이 이루어지길. 강사님의 노력이 헛되이지 않길 제가 바라보도록 할게요. 할머니들의 흔들 앵글샷과 온 오프를 혼동해 찍힌 땅바닥 영상이지만 내가 찍은 것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몹시 만족해하셨습니다. 다 보고 박수 쳐주니까 어때요? 잘 찍었다 그러는데? 기분 좋아. 우리 어머님이 막 고추도 찍고 가지도 찍고 막 배추도 찍고 엄청 많이 찍어왔잖아요. 보니까 잘 찍은 것 같아요? 정말 잘 찍었어. 몇 점? 100점. 와, 100점.
아, 100점이래, 100점. 100점. 아이고 좋습니다. 7, 80평생 자식 봉양, 농사일에 집안일에 허리 펼 날 없었던 삶. 하고 싶은 거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던 어머니들이 오늘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앵글에 담은 세상, 그 세상과 소통을 해나가려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참으로 고와 보이는 현장입니다. 쌍봉리 할머니들은 다 여기서 카메라 감독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화순 쌍봉 마을의 새로운 드라마 영화를 찍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순 쌍봉 마을 감독님들 화이팅! 화이팅! 네, 할머님들 눈도 침침하실 텐데 사진도 찍으시고 영상도 찍으시고 또 마을 뉴스까지 진행을 하십니다. 정말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재밌게 열심히 배우시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은데요. 네. 이 카메라와 함께하는 할머님들의 특별한 취미생활 앞으로도 오랫동안 계속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 팔공산에서 펼쳐진 특별한 장터로 떠나보겠습니다. 팔공산에서는 1년에 한 번 스님들이 함께하는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팔공산에서 펼쳐진 승시축제 현장 함께 가보시죠. 전국의 레로라 하는 명산 가운데 아름다운 풍경으로 유명한 팔공산. 수많은 절들을 품에 안고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이곳에 가을을 맞아 꼭 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산중에 시장이 열린다는 게 상상도 못 해봤는데 스님들의 생활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양하게 상품도 있고 또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단 한 번 가을에만 열린다는 산중 장터 팔공산 승시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불교 문화를 즐기고 또 맛봤던 나흘간의 흥미로운 장터 속 풍경 모두 궁금하시죠? 그 훈훈한 장면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봅니다. 가을 초입에 들어선 팔공산. 많은 등산객의 발길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등산이 목적이 아닙니다. 스님 장터 승시 열린다고 해서 왔어요. 승시 축제하는데 구경하러 왔습니다.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는 승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스님들이 모여 물건을 교환하며 불교 문화까지 교류했던 큰 장이었습니다. 승시라고 하는 것은 산중 장터, 즉 스님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물물 교환해 쓰던 이 모습이 바로 산중장터 승시였는데 그것이 발전돼서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스님들의 생활에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 승시 전통을 재현하는 행사로 발전되어 온 것입니다. 스님들의 오래된 소장품들부터 직접 만든 물건들까지 이곳 승시축제에서만 볼 수 있는 불교 물품들이 다양합니다. 집에 얹어놓으면 기가 살아있죠. 그게 이제 수십 년 그냥 스님 방에 있던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제 스님들이 이제 시주해 주신 성복이라든지 책자라든지 글씨 그림이라든지 불구 용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일 있는 장터가 아니기에 마음에 든다면 손에 쥐고 봐야 한다는 승시 장터.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은 직접 가져온 스리랑카 홍차로 관광객들의 입을 사로잡습니다. 저희는 여기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장사가 아니라 스리랑카를 소개하기 위한 장소고요. 그다음에 또 한국 스님의 그 땀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지난 1년 또는 더 오랜 시간을 준비한 스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열릴 수 있었던 승시축제. 스님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더해진 것을 알기에 아낌없이 구매하는데요. 도라지 청샀는데 스님이 직접 정성들여가 만들어놓은 걸 사가갑니다. 스님께서 직접 염색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승시축제에 초대받은 일반 참여자들의 판매 부스도 인기가 좋았는데요. 하지만 여느 장터가 그렇듯 물건을 사다가도 놀거리에 마음이 빼앗기는 건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스님과 함께 체험할 기회 놓칠 수 없죠.
만들었어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은 바로 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사찰 음식이었는데요. 고운 색에 군침이 절로 돕니다. 스님들이 봄에 신선한 채소를 가지고 1년 내에 먹을 수 있는 저장식품, 그게 가장 발달했다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큰 특징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그러한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부처님께 올리는 거니까 굉장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그런 게 이제 사찰 음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반 음식과 비슷한 듯 다른 사찰 음식에 모두들 시선 집중. 사찰 음식이 이만큼 다양한지 처음 알았어요. 같은 재료로 참 다양하게 특이한 것도 많고. 스님이 두 손을 걷어 붙이셨는데요. 맛깔스러운 버섯 강정과 두부 김밥까지 준비 완료입니다. 시중에는 없는 두부김밥 맛보러 오세요. 드시고 가세요. 팔공산 승시도 식후경이려나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맛본 사찰 음식. 궁금한 그 맛은 어떨까요? 바삭하면서 담백한 게 있잖아요. 새롭다, 이게 보통 요리하는 것보다. 담백하고 건강한 맛인 것 같아요. 사찰 음식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그 성격을 온순하고 이렇게 순하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느낌을 알겠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 방법도 중요한 사찰 음식이죠. 이번 승시 축제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바로 공양 체험에서는 음식 예절을 배워봤는데요. 모두들 아시죠? 밥 먹는 모습이 보이지 않게 입을 가리고 씹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양념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닦아주시고 남은 단무지는 어떻게 됩니까? 예, 마지막에 드시면 됩니다. 네. 모든 것이 끝마무리가 중요하듯 밥을 먹고 깨끗이 비우는 것이 예법. 음식을 만들어준 이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한 그릇 뚝딱 해치웠습니다. 엄숙한 의식을 통해 가지고 애들이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 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저한테 스스로도 음식을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남기고 버리고 했었는데 귀한 걸 알고 좀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 같아요. 스스로도. 이번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왁자지껄 응원전이 시작됐는데요. 산중장터의 신여민 대회가 벌어졌습니다. 신여민이라는 말은 씨름한다. 우리가 책과 씨름한다, 일과 씨름한다, 번뇌와 씨름한다 할 때의 그 씨름이 바로 신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글이 없을 때 표현했던 이두 표현이 바로 신념이기 때문에 우리 팔공수님 동화사 영산전에 보면 씨름한다라는 저 뒤에 있는 저 그림이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매사에 이렇게 집중해서 일을 해나간다면 아마 큰 성과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우리는 저렇게 몸과 몸을 맞대고 하는 씨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이라도 딴 생각을 하는 순간 승부가 나버리는 씨름 경기. 열정적인 응원에 힘입어 기습적인 안다리 공격 성공했습니다. 동화사 앞마당에 모인 스님들의 치열한 승부 끝에 드디어 마지막 두 스님만이 결승까지 올라올 수 있었는데요. 신중하게 삿발을 쥐는 그 순간 모두가 긴장하고 첫 승부는 홍삿바, 두 번째 승부도 홍삿바 스님의 승리. 씨름대의 최종 승리는 연우 스님의 차지가 됐습니다. 2대 0으로 승리하고 2018 신과 씨름대 우승의 연우 스님. 오래간만에 씨름장 보니까 재미있고 박열감 나고 스님이 때문에 불자라서 스님이 씨름하시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해주셨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한 것 같습니다. 있는 힘껏 열심히 했습니다. 둥둥
팔공화사를 울리는 북소리가 울리고 전국 스님들이 모이는 법고 대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계룡산 용화사에서 왔습니다. 대전에서 왔습니다. 송광사에서 왔습니다. 법고를 치면서 법고의 의미를 이제 강조하는 그런 쪽 퍼포먼스를 준비하였습니다. 전통 강원답게 그 4명의 화합을 중요시하는 그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큰 북과 무라일체. 다양한 북소리로 팔공산을 울리는 스님들의 법고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진 비구니 스님들의 흥겨운 법고 리듬에 마지막까지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 승시를 해마다 거의 왔었는데요. 올해 이 법고 대행진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에 응어리진 게 한이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비구니 스님들의 이렇게 잔 물결 같은 북소리와 비구 스님들의 이 큰 파도 같은 소리를 들으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했던 승시축제도 막을 내릴 시간이 되고 재밌게 즐기셨나요? 승시 재밌었어요. 승시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옛날 전통놀이 체험도 해봐서 재밌었습니다. 성실을 재현해 주니까 참 뭐 반갑기도 하고 참 색다르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의 문화를 배우고 재미있는 축제가 함께했던 이번 산중장터 승시. 전통을 잇고 시민과 스님이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스님들이 함께하는 시장 승시. 아마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연에 있는 불교용품도 만나볼 수가 있고 그리고 흥미로운 체험활동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전국 스님들이 모여서 선보이는 법고대전 정말 멋있고요. 또 씨름대회 함께 응원하면서 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팔공산 중턱에서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올해 못 가신 분들은 내년 가을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맛있는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바다를 점령한 꽃게의 새로운 변신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꽃게잡이로 분주한 충남 태안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화여로 서해바다는 꽃게의 계절. 바구니 가득 꽃게가 실려 올라오면 어민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밥도둑이라는 별명답게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가을 꽃게. 오늘은 입에 착 감기는 서양 요리로 재탄생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황금젓가락은 꽃게철이 돌아온 태안의 포구로 달려갔습니다. 이게 다 꽃게잡이 배들인데요. 오늘따라 바다 향기가 왠지 달큰하게 느껴지네요. 이 비릿한 바닷내음. 가을에는 산에서 들에서 논에서 다양한 먹을거리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지만요. 이 바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황금젓가락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오늘 주인공은 옆으로 가야죠. 갑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바다에서 잡아올린 꽃게는 봄, 가을에 따라 선호도가 다릅니다. 봄엔 알이 꽉 차있는 암꽃게가 좋은 값을 받고 가을에는 살이 꽉 찬 쑥꽃게가 제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늘 바빠요. 지금 금어기가 풀려서 꽃게가 한창 나오고 있는 또 철이고요. 또 물때에 따라서 배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또 달라갖고 한 새벽부터 나와서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다양한 수산물들이 들어오지만 특히 또 꽃게가 제철이잖아요. 네. 지금 꽃게가 한창 제 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단백질과 타우린, 칼슘이 풍부한 꽃게는 성장기 아이들의 뼈를 형성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며 체내 지방이 쌓이는 것도 막아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기별로 선별한 태안 꽃게는 가을 서해 바다를 그대로 품은 채 전국으로 팔려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싱싱한 꽃게 한번 보세요. 오, 내가 가을철 제철 맞은 꽃게다 부위를 막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봐도 싱싱해 보이고 또 살이 꽉 차 보이는데 이 태안이 꽃게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태안 꽃게는 이제 수온이 얕고 밀물 썰물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이 꽃게가 이제 서식하기에 가장 알맞은 그런 온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태안 꽃게가 최고 맛있고 달고. 껍데기가 두껍고 청록색의 윤기가 흐르며 반점이 있는 것이 바로 태안 꽃게죠. 살이 통통하게 오른 이 꽃게로 뭘 해 먹으면 맛있을까요? 네, 꽃게는요 가지수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간장게장이나 양념 무침, 꽃게찜, 탕수육, 튀김. 뭘 해도 꽃게가 맛있습니다. 역시 가을은 꽃게철. 안녕하세요. 살이 꽉 찬 가을 꽃게로 만든 색다른 요리. 프랑스 3대 요리학교 르 꼬르동 블루를 마친 홍유주 셰프입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홍유주 셰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꽃게인데요. 네. 저는 꽃게 요리하면 생각나는 게 간장게장 그리고 양념게장. 밥도둑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꽃게찜, 꽃게탕 이 정도인데 하지만 이 황금젓가락은 새로운 요리, 또 색다른 요리를 원하거든요. 네, 이 꽃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굉장히 사랑받는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오늘 이 꽃게를 이용해서 스프, 꽃게 비스큐 만들 거고요. 멕시코에서 즐겨 먹는 타코 요리인 꽃게 엔칠라다. 그리고 또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꽃게 브루스케타 이렇게 3가지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꽃게 아름다운 변신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비리리. 먼저 프랑스 스프 꽃게 비스크를 만들어 봅니다. 대파와 양파, 당근을 잘게 썬 뒤 큰 냄비에 올리브 오일을 둘러 볶습니다. 꽃게는 게딱지를 벗기고 아가미를 제거해 손질한 뒤 채소와 함께 다시 약불에서 15분 정도 볶습니다. 꽃게가 붉게 익으면 화이트 와인을 3분의 1컵 넣고 끓인 뒤 건져 살을 발라냅니다. 다시 꽃게를 넣고 후추와 우유, 생크림, 토마토 페이스트를 부어 잘 섞어주는데요. 국자로 꾹꾹 눌러 꽃게 살을 짜주면 좋습니다. 스프가 끓어오르면 체에 받쳐 건더기를 걸러내는데요. 걸러진 스프를 그릇에 담고 그 위에 발라낸 게살과 허브가루를 뿌리면 됩니다. 보통 비스큐는 갑각류의 껍질을 이용해서 만드는데요. 새우 껍질이나 게 껍질, 또 랍스터의 껍질을 이용해서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철 맞은 꽃게의 껍질을 이용해서 꽃게살을 발라내서 맛있는 꽃게 비스큐를 만들어봤어요. 이어서 멕시코 타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터에 밀가루를 볶은 뒤 향신료를 넣고 되직하게 볶습니다. 여기에 화이트 와인과 레몬즙, 토마토 페이스트를 넣고 끓이면 엔칠라다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번엔 또띠아 속을 채울 주재료를 볶는데요. 프라이팬에 버터와 양파, 양배추를 넣고 살짝 볶은 다음 소금과 후추를 뿌려가며 새우를 구워줍니다. 꽃게는 미리 쪄서 게딱지를 분리하고 살만 발라내는데요. 살짝 식혀서 발라내면 좋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속 재료를 또띠아에 차례로 얹은 뒤 돌돌 말아주면 이게 바로 타코지요. 오븐 용기에 오일을 살짝 뿌리고 엔칠라다 소스를 얇게 바른 뒤 타코를 올리고 다시 소스를 듬뿍 뿌려줍니다. 치즈와 허브가루까지 뿌린 다음 오븐에서 180도로 10분간 구워주면 완성! 네, 이 엔칠라다는 멕시코에서 즐겨 먹는 타코 요리 중에 한 종류입니다. 보통 뭐 해산물을 넣기도 하고 고기를 넣기도 하는데요. 저는 오늘 꽃게와 새우 그리고 채소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꽃게와 고기와도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꽃게 브루스게타입니다. 양파는 잘게 자르고 꽃게는 쪄서 살을 발라냅니다. 여기에 머스타드와 후추, 허브가루를 넣고 버무린 뒤 구워진 빵에 먹음직스럽게 담아내면 되는데요. 허브잎과 꽃게 다리를 함께 장식해주면 됩니다.
네, 이 브루스케타는 빵 위에 무언가를 올려 먹는 걸 브루스케타라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꽃게살을 발라서 빵 위에 올려봤습니다. 뭐 빵 사이에 끼워서 샌드위치나 토스트로 이렇게 함께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프랑스와 멕시코에서 즐기는 꽃게 요리. 꽃게 엔칠라다는 향신료와 화이트 와인 덕분에 이국적인 맛이 물씬 느껴지고요. 꽃게 스프 비스크는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이 풍성합니다. 맛도 비주얼도 그만인 꽃게 브루스케타. 빵과 어울린 그 맛이 궁금하다고요? 보이는 것보다 더 맛있다는 건 비밀. 향 좋고 그리고 모양 예쁘고 지금 이 꽃게 요리들이 저한테 말라는 것 같네요. 이보게 꽃게 요리 빨리 먹게. 보니까 다른 여러 재료들과 함께 어울림이 됐는데 네. 꽃게들도 어울리는 식재료들이 있나요? 이 꽃게는 자체만으로도 맛있는 맛이 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채소들과 함께 요리를 하게 되면 또 채소의 맛이 함께 어우러져서 더욱더 깊은 맛과 감칠맛을 끌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꽃게를 밥이랑 함께 먹잖아요. 아무래도 서양은 빵이랑 함께 먹겠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요리는 다 빵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조금 더 색다른 요리를 맛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입맛을 돋워줄 꽃게 브루스케타부터 먹어봅니다. 한 입 가득 베어 먹으면 꽉 찬 행복함이 느껴지죠. 꽃게 스프 비스크는 프랑스 요리의 풍미가 느껴지고요. 타코 요리 엔칠라다는 든든하면서도 시원한 감칠맛이 그만입니다. 꽃게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만드는 게 놀랍고요. 네. 그리고 그 맛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요리처럼 참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꽃게는 워낙 많이 드셨으니까 그 익숙한 맛이 있잖아요. 꽃게 익숙함과 오늘처럼 조금 다른 재료를 첨가를 하면 약간의 새로움이 더해져서 더욱더 맛있는 요리를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철 만난 꽃게를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에 응용을 해보시면 또 다른 즐거움, 또 다른 맛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황금젓가락이 꽃게 요리를 추천합니다. 풍성한 가을, 속이 꽉 찬 가을 꽃게 덕분에 바닷가 어민들도 미식가들도 행복해집니다. 꽃게 스프와 브루스케타, 타코 요리는 서양에서도 사랑받는 꽃게 요리인데요. 지금 입맛 사로잡는 태안 꽃게 요리를 만나보세요. 네, 제철 꽃게가 서양의 이색 요리로 변신을 했습니다. 봄에는 암꽃게, 또 가을에는 쑥꽃게가 더 맛이 좋다는 팁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제철 꽃게로 가을 식탁 한번 꾸며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또 꽃게를 채소와 함께 요리를 하면 깊은 감칠맛이 더 살아난다고 하니까요. 꽃게 요리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우리 집을 소개합니다로 문자 받아봤는데요. 어떤 문자들이 와 있을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6090님. 어제 김제 나들이 다녀왔는데 낙엽이 예쁘게 떨어졌더라고요. 이 낙엽 사진을 액자로 만들어서 거실에 걸고 싶네요. 인테리어로 딱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주워서 어렵지 않잖아요. 이렇게 딱 그냥 이제 뭐라고 하죠? 이렇게 압축? 건조? 네네. 네, 코팅해가지고 놓으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있고 또 요새 가을은 또 이제 독서의 계절 아닙니까? 네, 맞아요. 책갈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잘 말려뒀다가 코팅해서 정말 책갈피로 하루는 단풍나무 잎으로 만든 거, 하루는 은행나무 잎으로 만든 거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그런 책으로 이제 집을 꾸며보는 거죠. 네. 그럼 지식이 더 쌓이고 집 분위기도 더욱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낙엽 참 맞습니다. 예쁘네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 9166님. 꽃 선물 자주 하는 신랑 덕에 꽃향기 가득한 우리 집이 참 좋아요. 식탁에 앉아 예쁜 꽃 보며 마시는 커피 한 잔 최고라고 하셨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여자의 마음을 잘 아는 남편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은 이 꽃이라는 게 참 좋잖아요. 네. 그런데 흔히 말해서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선물해본 기억도 좀 예전인 것 같고 받아본 기억은 더 예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꽃
그냥 줄 때는 뭐 선물이 끝이지만 이렇게 또 장식으로 연결이 되면 오래오래 두고 볼 수도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이 집안 곳곳에 네. 이 신랑분의 사랑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 향이 오죽 좋겠어요. 맞습니다. 또 다시 한번. 장미꽃이니까 정말 로맨틱가이, 사랑이 군데군데 다 향기로 퍼져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도 오랫동안 행복하세요.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456님 문자입니다. 결혼 생활 5년 만에 투룸에서 24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예쁜 아이도 둘이나 낳아 복이 가득한 집, 매일 행복해요. 아, 축하드립니다. 정말 네. 축하드리고요. 정말 행복하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5년 만에 이 투룸에서 24평까지 가셨는데 네. 얼마나 또 가슴 벅차고 그러니까요. 좋았을지. 저는 이제 솔로라서 상상이 안 가는데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복이 많은 아파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또 4명의 가족과 함께 새로운 추억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 더 행복할 일만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두 아이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고 네. 더욱더 좋은 일이 가득한 집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0528님 문자입니다. 제 방에는 달이 떠 있어요. 매일 밤 꿀잠 자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달 조명, 친언니가 선물해 줬답니다. 사진 얼핏 보고 저는 정말 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벽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위에 지금 이렇게 달려 있는 거잖아요. 네. 약간 시계처럼. 사실 예전에는 야광 스티커로 저희 꾸몄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 야광 스티커를 이제 문구점에서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2개씩, 3개씩 이렇게 붙였었는데 네. 유인 씨 같은 경우는 밤에 뭐 무서워서 인형 네. 저도 밤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었는데 네. 그럴 때는 이제 야광 스티커를 한 장씩 더 붙여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불 켜놓고 그거 보면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별표 스티커 붙이고 싶은 곳에는 별표, 또 큰 하트가 좋다 하는 부분에는 또 하트 스티커를 붙이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LED 조명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LED 조명으로 네. 이제 하나요? 네, 또 요즘 아이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밤을 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제 또 그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LED 조명하니까 네. 요새 이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네온 사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네네. 문구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캘리그라피를 한번 배워봐가지고 본인의 글씨로 이 아이들에게 이런 거 써주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제 투룸에서 24평 아파트로 네네. 이사했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들에게 이 먹글씨로 캘리그라피로 해서 멋지게 글씨 만들어서 이렇게 방을 한번 꾸며줘 보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또 오늘 저희가 우리 집을 소개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아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식물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하루만 물을 안 줘도 금방 시들시들해서 힘이 없는 모습이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어떤 생명체든 작은 생명체든 큰 생명체든 매일매일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전 식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제 책상에 있는 식물 2개는 네. 아직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생각나네요. 오늘 여러분들의 집들 소개받아 봤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총 2분이십니다. 8456님, 0528님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전북 민예총이 올가을 쌀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선보입니다. 네, 2018년 쌀전,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기라는 이름으로 전주와 군산, 정읍에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부터 21일까지 이어집니다. 네, 정읍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군산에서는 미곡창고를, 또 전주에서는 미래식량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선보이는데요. 올가을 쌀에 얽힌 역사 이야기 전시회에서 한번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모레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M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한옥이 아름다운 집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 교동가온과 함께합니다.